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많이 춥습니다. 돌아다니실 때 단단히 챙겨 입고 다니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정말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겠죠. 남은 연말이라도 다시 한번 따뜻하게 지내볼 수 있도록 오늘은 옷차림에 조금 더 유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다시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얘기부터 같이 한번 나눠보시죠. 지난밤에 뉴욕 증시 크리스마스로 휴장이었고요. 전날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로 반장으로만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산타 랠리는 연말에 직전 5거래일 그리고 연초에 2거래일 이렇게 총 7거래일 동안 나타나는 랠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날 이브부터 해당이 됐습니다. 전까지 조금씩 시동을 걸어오던 모습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산타 랠리에 돌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3대 지수가 반장으로만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힘있게 올라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 경제가 굳건하다라는 신호가 경제 지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된 건데요. 전주보다 10,000건 줄어들면서 예상치를 또 밑도는 모습까지 그려냈습니다. 올해 내내 경제가 불확실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용 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데 시장은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 안도감을 바탕으로 산타 랠리를 쭉 끝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뉴욕 증시 안에서의 흐름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 얘기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솔라나를 같이 한번 집중 탐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솔라나를 두고서 전문가들,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조금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의 올 한 해 동안의 흐름을 같이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 제시되는 전망들 중에서 오늘은 긍정적인 부분을 같이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솔라나의 현재 가격, 올 1월에 기록했었던 최고가죠. 294달러 대비해서는 60% 정도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4월부터는 다시 상승세를 보이나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9월부터는 다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솔라나가 이런 하락 이후에 지금 조금 숨 고르는 듯한 구간을 보이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중장기 반등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주장의 근거로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근거는 솔라나의 과거 회복력이 되겠습니다. 솔라나는 지난 FTX 붕괴 사태에서도 9달러 아래까지 밀렸었지만 이후에 수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만큼 회복 탄력성이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근거로는 비트코인과의 높은 연동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솔라나가 비트코인을 추종하는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또 내년에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솔라나도 이 흐름에 동참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솔라나 현물 ETF를 통한 자금 유입도 결국에는 가격 회복을 가속화할 거라는 게 마지막 근거입니다. 시장의 전반에 퍼져 있는 위험 회피 심리가 지금 솔라나의 가격이 오르지 못하도록 그리고 자금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약간 방해를 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시장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이 ETF가 솔라나의 가격 회복에 촉매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나타났던 솔라나의 가격 약세 흐름이 구조적인 약화를 나타내지는 않는다라는 게 골자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또 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코인 중에 하나가 솔라나기도 하죠. 과연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솔라나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짚어볼 수 있는 내용 같이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럼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또 한 번의 아쉬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0.45% 하락하고 있죠. 현재는 87,000달러대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버텨주고 앞자리를 빠르게 구로 만들어주는지가 비트코인의 관점에서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조금 더 낙폭이 큽니다. 1.23% 하락하면서 3,000달러
$10,000 밑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모습이죠. 이더리움도 중장기적으로는 전망이 참 좋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여력이 부족해 보이기는 합니다. XRP도 마찬가지로 1.54% 하락하고 있고요. 솔라나도 중장기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현재 단기적으로는 1.96% 하락하고 있습니다. 밈코인 단에서는 하락폭이 조금 더 크죠. 도지코인이 대장격으로 3% 넘는 하락률 보이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조금 살아나지 못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지난 방송에서 짚어봤던 내용이죠. 오늘을 잘 넘겨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과 오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런지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왠지 월요일인 것만 같은 금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주말 사이에도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영일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조영일 전문가라고 합니다. 예, 크리스마스 행복하게 보내셨나요? 2025년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드리는데 오늘은 앞으로 2026년을 앞두고 내년에 어떻게 우리가 자금을 운용하고 대응을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했다고 1년이 벌써 또 갔나라는 생각 다들 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연말이 가장 또 중요한 시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새해에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해 봐야 되는지 지금 미리 다져놔야 새해가 됐을 때 그 안에서 확실하게 흐름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이 내년에 대한 전략들 꼼꼼하게 짚어준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같이 한번 방향성을 탐구해 보도록 하시죠. 일단 대장이 먼저 움직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아쉬운 느낌은 들어요.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주말까지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까요? 예, 아마 지금 이제 움직임으로 봐서는 주말에도 비슷한 횡보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네. 네, 우선 차트를 같이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선 지금 비트코인 제가 일봉상 차트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예,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 비트코인이 지금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횡보를 좀 지속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예, 현재까지도 별다른 움직임 없이 지루한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84,000불 라인을 제가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행히도 그 지지선을 잘 지켜줬기 때문에 당장으로서는 8만 불을 깨는 하락 관점을 보고 있지는 않고요. 오. 차트상 관점뿐만 아니라 현재 뭐 나스닥이나 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 오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단독으로 하락을 야기시킬 만한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한 게 제 판단 근거입니다. 오, 좋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조금은 눕는 듯한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84K만 잘 지지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이 84K가 아니라 위로는 좀 어느 라인을 우리가 설정해 놓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에 표시를 해놓지 않았지만 강력한 저항선으로는 이제 93K를 제가 보고 있고요. 제가 이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10만 불하고 8만 불 쪽에 이렇게 체크를 해놨어요. 네. 예, 일단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지점이든 8만 불이든 10만 불이든 도달을 해야 방향성이 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점 대비 30% 빠진 상황에서 예를 들어 8만 불이 깨진다라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손익비가 괜찮은 자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10만 불을 넘어서 이제 상승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추세 전환으로 판단을 해서 추격 매수를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93K도 아까 주요한 저항선으로 여겨진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여기를 잠깐이라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10만 불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 방향성은 나타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네, 그렇죠. 이제 93,000불을
이제 뚫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안착을 하고 10만 불을 넘어가야 오. 예, 저희로서는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손익비 즉 5대5 확률이 아닌 조금 더 상승을 더 무게를 예,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93,000불을 단순히 넘는다고 해서 이제 과감하게 좀 진입을 하기에는 네.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흐름, 주요한 가격 라인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짚어봤던 것처럼 현재는 84K가 일단 잘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지지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에서의 움직임이 이어진다면 계속해서 박스권이 나타나겠구나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93K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정말로 이 10만 달러 위에까지 올라가는 게 아닌 이상 새로운 박스권만 형성될 뿐 무언가의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다라고 얘기는 어렵다는 점 전문가님이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들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는 제발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주말까지는 지금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님이 내다보고 있으시다는 점까지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부터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밈코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밈코인이 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해서 기대를 가지고 접근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밈코인은 여태까지 조금 어려운 흐름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전문가님의 의견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밈코인이 올라갈 때는 정말 시원하게 또 올라가 주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기대하고 지금 들어가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소위 말해서 물리신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현재로서 예, 밈코인 시장이 그렇게 좋다라고 판단이 되지는 않거든요. 제가 그래서 좀 대표적인 밈코인 5가지 종목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예, 여기에 제가 지금 하락 비율, 하락 퍼센테이지를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평균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80% 이상은 다 된다라는 거를 현재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와. 네, 지금 위에 도지코인, 페페, 시바이누, 퍼치펭귄, 봉크코인인데요. 지금 향하고 있는 방향이 거의 같다라는 게 네, 명확히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80%라는 게 사실 1억을 투자했을 때 2천만 원이 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네. 예, 이 수치는 단순히 이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의 유동성이 좀 메마르고 자금 유입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보통 시장에 자금이 조금 많이 유입되면 밈코인 쪽으로 자금이 쏠리기도 하죠. 시장에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된다라면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트렌디한 코인, 유행을 타는 코인이라 네. 자금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바닥을 계속 저점을 갱신하고 바닥을 끼고 있는 모습으로 봤을 때 코인 시장이 정말 인기가 없고 유동성이 부족하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실용도 측면에서도 얘기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사실 뭐 밈코인이 실용성이 있는 코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정말 유행 그대로 가서 예, 그 트렌드에 따라서 인플루언서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 이제 코인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 지금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희가 눈치껏 확인을 상승 이제 동력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어떻게 확인을 하냐고 하면 알트코인 중에도 특히 밈코인은 다른 알트코인하고 다르게 이제 세력들이 가격을 올릴 때에 시장에서 매집을 한 후에 상승을 시키거든요. 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세력들이 매집을 한다라고 하면 차트상에 그 흔적이 남을 것이고, 예, 그 흔적들을 잘 찾고, 네, 그 눈치를 빠르게 채서 파악을 해야, 네, 밈코인에 대해서 좀 이제 뭐 내가 이거를 홀딩을 할 건지, 매도를 할 건지, 손절을 할 건지, 아니면은 지금 뭐 현금 비중이 많다라고 하면은 이제 현물 매수를 새로 진행을 해볼 건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차트요. 고점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밀려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뭐 신규 접근을 하시려는 분들은 지금이 저점일 수 있겠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네. 신규 접근은 지금이 가능한 시기일까요? 아니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신규 매수를 저는 좀 지양하라고 말씀하고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계속 이제 차트를 모니터링하면서 뭐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이제 캔들의 느낌이 사실 뭐 매집 패턴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흔적들이 포착이 되었을 때 신규로 진입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은 제 판단으로서는 그런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구경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자, 밈코인들을 좀 대표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와, 이 정도 내려왔으면 지금쯤 들어가는 게 저점 매수의 기회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직은 그마저도 조금 섣부를 수 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언가의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시그널이 포착이 됐을 때 들어가는 것도 늦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이런 시그널들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언제 나오는 건지 전문가님의 정보방 안에서 꼭 실시간 대응 전략으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밈코인과 관련된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내년에는 우리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려는 걸까?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봐야겠죠. 자, 내년 한번 같이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바라보시는 2026년은 도대체 우리 시장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실까요? 지금 이제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2026년에 대한 이제 예상이 네. 거의 5대 5라고 하더라고요. 오. 정말 상승을 할 거라는 사람들이 50%, 네. 하락을 할 거라는 사람들이 50% 이렇게 지금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뭐 거시적인 경제 상황부터 이 비트코인이 지금 뭐 주식이나 금 등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서 현재 많이 안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투자 시장을 좀 후행해가지고 따라갈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비트코인이라 하면은 4년 내 주기 반감기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이클 상으로는 이제 26년이 상승 시기가 아니기는 하지만 현재 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고 여러 이제 규제들이 생겨나면서 사이클보다는 이제 지금 나스닥이나 금의 이제 차트를 좀 따라가는 그런 이제 커플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반감기 사이클은 현재 뭐 그 공식이 성립이 이제 되기가 좀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비트코인 전고점은 그래도 무난하게 뛰어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도 전문가의 입에서 내년에는 상승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시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여태까지 비트코인 이런 크립토 시장의 흐름을 제외하고는 주식이든 금이든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고공행진을 해왔습니다. 우리 시장만 조금 아쉽게도 여태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흐름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오히려 후행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또 지금 반감기 사이클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반감기로 봤을 때는 내년이 상승 사이클이 아닌 건 맞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매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ETF 출시 이후에 약간은 조금 시장의 구조가 달라져 있는 만큼 반감기에 너무 치중하기보다는 앞을 조금 내다볼 수 있는 지금 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내년을 내다보는 얘기들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 전문가님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으신지 그 부분도 궁금해지실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은 알트를 담을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데 어떻게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알트를 현재로서 담을 때가 아니다라는 이제 말씀들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포트폴리오 비중으로 봤을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대장주인 비트코인과 그 외에 이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 현금, 현금 비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하나는 비트코인 40%, 이더리움 10%, 뭐 현금 비중 50%,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포트폴리오는 비트코인 절반, 현금 비중 절반이잖아요. 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현금 확보를 해놓는다. 네, 두 번째는 비트코인 위주 포트폴리오 구성을 한다라는 거를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고 왜 알트코인이 하나도 없냐? 왜 아니면 있어봤자 또 이더리움 10%밖에 없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네,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충분한 상승을 보이고 나서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돈을 더 버는 것보다 덜 잃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알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과 현금
네, 그 비중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이 클릭 한 번으로 계속해서 잃을 수는 없겠죠. 크립토 시장 안에서 전략을 조금 꼼꼼하게 세워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나 전문가님께서는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십니다. 비트코인, 그래도 알트단에서 넣고 싶다면 이더리움까지 정도로 포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무조건 현금을 많이 확보해두는 시기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히든 코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전문가님이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방망이를 짧게 잡고라도 알트코인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략들 세워주고 있으신데요. 지난주 히든코인이 하이퍼 리퀴드였는데 그래도 그 다음에 오름세가 나타났더라고요. 네, 이게 뭐 확률이 100%는 아니지만 네. 예, 좀 운이 좋게도 저번 주 금요일 날 너무 이제 저점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예, 다행히도 이렇게 수익이 괜찮게 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주에도 제가 히든 코인을 하나 들고 와봤는데요. 제가 이제 이거를 캡처를 네. 네, 어제 해가지고 오늘 네, 또 달라졌군요. 오늘 약간 올랐습니다. 약간 올랐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업비트나 뭐 빗썸이나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코인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름을 시원하게 공개를 해주시네요. 네. 사실 이게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코인이라는 것도 정말 네, 유동성이 많고 그리고 변동이 심한 알트코인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런 코인을 매수하실 때는 특히나 손절 라인을 명확하게 잡고 내가 정말 이 정도면 손절을 해도 아무 지장이 없겠다라는 정도의 자금으로만 네, 매수를 한번 뭐 하고 싶으시다면 네,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가지고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저점이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든지 아니면 무언가의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매집 시그널이 확인이 됐다든지요. 아니요, 매집 시그널이 뭐 확인되었다거나 저점이 확인되었다는 그런 사실 느낌은 없었고요. 네. 다만 이제 유동성의 측면으로 봤을 때 알트코인의 상승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저희가 단타를 칠 때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이거든요. 오. 네, 현재 지금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코인에 약간의 거래량이 붙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과 약간의 거래량이 붙어서 현재 조금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파동을 조금이나마 더 수익을 이제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판단에 이제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코인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에 유동성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나마의 유동성이 조금이라도 공급되는 코인이 있다면 여기에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짧게라도 우리가 상승을 먹고 나올 수 있을 코인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자세한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주말을 대비하는 전문가님의 마무리 멘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말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네. 마음가짐 가지면 좋을까요? 사실 주말에는요, 네, 움직임이 크지 않고 네,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이제 주말간에도 지금 코인을 뭐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뭐 일단 방심은 하지 마시고, 네, 그래도 주말에 코인 시장은 지금 현재로서는 예, 움직임이 별로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은 뭐 현재 저희가 이제 돈을 벌려면은 큰 추세를 한번 먹어야 되잖아요. 그쵸. 단타로 먹는 것보다 그게 머지 않았다는 생각은 들고 있네요. 네, 예, 들긴 좋습니다. 하네요. 자, 예. 주말까지 큰 상승도 큰 하락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항상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말 잘 대응해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